우리는 하루하루를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냅니다. 눈앞의 일들에 몰두한 채 해야 할 일들의 목록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뭐가 그리 급한지 마음은 자꾸만 나를 앞질러 가고 행동은 그 마음을 따라잡지 못한 채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서 음악을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서 춤을 봅니다.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문득 삶의 소중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른 순간은 한편의 시가 됩니다. 삶을 시처럼 마주한다는 것은 세상의 빠른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걸음으로, 나만의 감각으로 추억을 정성스레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어디 먼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속에서 피어나고 우리가 세상을 껴안는 마음 안에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의 마음으로 삶을 껴안는 이들과 함께합니다. 삶을 시처럼 마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시채널입니다. 길 위에 피어난 작은 꽃 하나, 아무 말 없이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삶의 길 위에서 마주한 조용한 순간들, 삶을 몰아가는 심장 소리들, 주저앉은 자리에 고정된 시선들, 삶을 살다 보면 문득 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늘 보던 풍경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익숙한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처럼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저에게도 무기력증이 찾아와 한동안은 일상의 나날이 힘겨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으름과 무기력에 대해 생각하게 해준 두 권의 책 이야기와 무기력으로 힘겨워할 때 그 시간을 통과하며 쓴 저의 자작시를 소개하려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를 위한 심리학, 그리고 문제는 무기력이다 라는 두 책은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게으름은 단지 행동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미를 묻는 자리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게으름의 본질은 미루는 마음에 있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마음에서 게으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잠시 미루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때로는 무의식처럼 도망치고 때로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잠시 쉬게 합니다. 그 미루기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로 굳어진 수동적인 미루기와 다른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미루기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미루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 안의 슬픔, 불안, 낮은 자존감,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우리의 행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들은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현재의 나를 흔듭니다. 내일을 향한 걸음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정적이고 불편한 감정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또한 행동은 단순한 실천이 아니라 삶의 동기, 삶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먼저 삶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되찾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무엇인가 삶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행동을 마비시키는 역설적 현상입니다. 완벽주의는 높은 기준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막입니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완벽한 나라는 이상을 깨뜨리지 않으려는 무의식적인 자거 방어 기제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새하얀 종이를 더럽히기 싫어서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시인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전해준 메시지는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 내 삶 안에 숨어있는 작고 소중한 의미를 발견하라. 그것이야말로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기력이다 라는 책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왜 행동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가? 그 질문의 답은 우리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반복된 실패나 외부의 통제로 인해 나는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포기와 좌절의 마음이 습관처럼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그 시작은 어린 시절에서 출발합니다. 아이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기억들, 혼자 감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억눌린 감정들, 의도치 않게 받은 학대와 방치의 경험들. 예를 들어 아이의 목욕을 위해 옷을 벗기는 단순한 행위도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일 수가 있고 수치심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짧은 시간조차 아이에게는 버려졌다는 감정과 방치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경험이 극단적으로 왜곡되어 내면에 쌓이게 되면 무기력이라는 감정의 씨앗으로 자라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안에 4가지 엔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인지, 동기, 정서, 행동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우리의 인지를 왜곡시키고 이기적인 마음은 동기를 막아버리며 왜곡된 감정은 정서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한 채 움직이지 못하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4개의 엔진의 수리가 가능하다면 고장난 인지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막힌 동기의 삶의 의미와 작은 재미를, 뒤틀린 정서의 받아들임과 용서를 채워넣는다면 우리는 조금씩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주체자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작고 따뜻한 위로입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그리고 뜻밖에도 무기력에게 감사하라고 합니다. 무기력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감정이며 삶을 짓누르던 왜곡된 신념의 잔상이며 어느 순간 놓쳐버린 삶의 의미와 방향을 돌아보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나는 오늘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즐기며 천천히 그 커피 향을 음미해 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벗어나 느낀다는 존재의 감각을 깨워내는 일, 그것은 어쩌면 게으름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마음속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 중 가장 단순하고 쉬운,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오션폴에 가서 수영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침례를 받듯 굳어있는 몸과 마음에 차가운 바닷물로 나의 정신과 감정을 깨우고 싶습니다. 때론 작은 용기 하나가 무기력한 삶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위로가 되었던 시 한 구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소중한 열쇠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저처럼 무기력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시작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늘 해야 할 일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문득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감각이 사라진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는데 몸도 마음도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햇살도 바람도 위로가 되지 않는 어느 날, 그 무기력 속에서 살아나온 한 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저의 저작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도화. 아내는 경수가 끊긴 지 오래고 아이들은 직장을 얻고 제 짝을 만나 둥지를 터는데 여념이 없다. 나는 오래된 집의 용자금을 다 갚은 사람처럼 자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홀가분해졌다. 그런데 즐거워야 할 몸과 마음은 무기력이라는 암적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들어야 할 진실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행해야 할 도리에 눈을 감아버린다. 좌우 시야를 가린 경주견처럼 나만 감당할 수 있는 삶이라 여기며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 자유로워야 할 중년에 사슬에 매인 노예와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뭔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마치 상태의 의식처럼, 마치 가위에 눌린 자처럼 분주한 현실 위에 놓여 있다. 맛있는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다.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 너무 무기력하다. 이런 내가, 거절을 힘들어하는 상처까지 가지고 있는 내가 일상 속 현실의 요구 앞에서는 소가 된다. 도화가 전하는 시채널이었습니다.